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세무회계 중에 부가가치세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를 이 시간에 지금 할 텐데요. 영세율과 면세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수로는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메뉴에 영세율과 면세 괄호 1번 영세율부터 먼저 나옵니다. 영세율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 계산 시 영업세율 0%입니다. 0%, 영업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부가가치세는 10%예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외국에는 뭐 7%일 때도 있고 5%인 데도 있고 뭐 10% 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뭐 10,000원짜리 물건 같으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매출세액이 1,000원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수출하는 곳에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수출할 때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수출한다 그러면 0% 해가지고 매출세액이 0원이 돼버립니다. 부가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매입세액이 있다면 10,000원 곱하기 0% 빼기 이 10,000원짜리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파는 건데 사올 때 8,000원 주고 사왔다. 그럼 8,000원 곱하기 10% 하면 8,000원짜리 10%는 800원이죠. 그래서 계산이 마이너스 800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가세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돌려줘요.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납세자 통장으로 800원을 송금을 해줍니다. 돌려받는 거죠. 희한하죠. 그래서 부가세는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 돌려받는 경우, 나라로부터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영세율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액에 0%의 세금을 적용하고 매입액에는 10%를 적용해서 환급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영세율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영세율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별표 2개짜리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완전 면세가 영세율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 면세.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이 전액 다 환급되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를 완전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 완전 면세.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그러면 영세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면세, 그럼 영세율에 해당한다. 뒤에 또 면세제도가 나오는데 면세제도는 부분 면세라고 해요.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완전 면세, 그러면 영세율. 좋습니다. 니은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들어보셨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런 거예요.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 소비하는 곳, 사용하는 곳에서 부가세 과세된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된 재화는 완전 면세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외국, 수출하는 경우에요. 외국에서 과세함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길게 네모 표시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비슷한 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영세율을 왜 하냐? 목적은 뭐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실현하기 위해서다. 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울릉도독도 이렇게 있고 제주도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도 과세되고 VAT, 일본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VAT.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부과하고 일본에서도 세금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말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애주자. 소비하는 나라 일본에서 부가세를 내면 되지 않냐. 일본에서 그래서 부가세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 효과를 다 없애주고 환급까지 해줘버리고 일본에서 부가세를 내면 그러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소비지국, 일본에서 소비하면 소비지국에 과세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거꾸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영세율 적용해서 부가세 효과 없애고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서로 좋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국가세 원칙은 국제적 유중과세 방지라는 겁니다. 수출 지원 주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주로 수출하는 기업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영세율 효과, 완전 면세,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수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예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다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렇다면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면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환급을 못 받아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가 많은 수출 기업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환급을 못 받는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보통 영세율을 적용 가능한데 보통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 면세든 간이사업자, 면세는 면세 포기를 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아래쪽이네요. 2번 동그라미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보통 대표적인 게 수출 제한입니다. 수출할 때 물건 수출할 때 대부분 그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직수출. 직수출이라는 말도 쓰고 시험에는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수출한다는 말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중요합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도 이때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은 이거는 사실상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인데 수출과 관련된 재화를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해서 공급,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출과 관련된 거니까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중개, 무역 수출, 위탁 판매 수출, 그러니까 다 수출은 수출이죠. 이런 용어들이 무슨 용어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출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 건설 공사 많이 했죠. 그거 다 용역입니다. 외국에서 건설 막 해주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랬죠. 그것도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이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이랑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역시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국외 항행 용역. 외국을 항행한다는 겁니다. 선박이나 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해서 항행하는 건데요.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외국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 독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 나가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까지 어쨌든 외국이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국외 항행 용역. 이럴 때 운송한 용역이 전부 다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다 외화 획득을 위한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과 비슷하죠. 그래서 다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배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뭐 외국에서 나가든지, 외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든지,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든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기타 외화 획득 사업은 다 요건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요건이 있어요. 어쨌든 요건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외화 획득 사업에서는 영세율이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직수출의 경우 설명드린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줄 거 두시기 바랍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외국에는 어떤 외국인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수출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수출할 수도 있죠. 아라비아나 뭐 여러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세금계산서를 안 쓰는 나라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봤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수출의 경우에는 세관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내국 신용장, 구매항해서 이런 거를 이용한 공급은 국내 거래라고 그랬죠. 이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부가세, 과세 거래일 경우에 사업자끼리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라는 걸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는 전자적 형태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수출의 경우에는 발급 안 한다. 하지만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런 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면세입니다. 우리 영세율은 다 했고요. 이번에는 면세예요. 면세는 다 국내 거래입니다. 국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거래입니다. 부가세 역전성 완화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역전적이다.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다. 지지난 시간 한번 봤죠? 공평하지가 않다. 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10%의 세율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뭐 20%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5%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라 부자는 좀 더 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다. 역진적이다. 그런 말이죠. 완화를 위해 생활 필수품 등 생필품, 생활 필수품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요. 그게 면세입니다. 영세율과 달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는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자는 해당하는데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납부는 없어요. 지금 개념 잡으실 거 면세사업자는 불완전 면세다. 면세는 불완전 면세. 영세율은 아까 완전 면세라고 했어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는 이건 불완전 면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는 불완전 면세,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 대상 보겠습니다. 기억번. 면세 대상, 우리 책을 보면 면세 대상이 별표 3개나 쳐져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표가 굉장히 크긴 한데 문제가 잘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쉽게 나옵니다. 이 표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아 이거는 면세해줘야지 세금 좀 덜 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초생필품은 당연히 기초생필품이니까 기초생필품이라는 거는 부자들도 사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아주겠다. 우리가 부담하는 가격은 10,000원짜리 옷을 사면 1,000원 부가세 합해가지고 우리가 직면하는 가격은 11,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부가세를 면세해줘버리면 이 1,000원이 면제되는 거니까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1,000원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면세예요. 그래서 기초생필품은 보통 면세해가지고 부가세 10%만큼 가격이 싸져요. 미가공식용품 가공하지 않은 겁니다. 원극 자연 그대로 이거는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불문하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과일들 많죠. 그런 거 가공하지 않고 그냥 과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파는 거죠. 다 면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이에요. 국내 생산, 이거는 국내 생산만 가능합니다. 외국 건 안 돼요.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먹지 않는 거, 관상용, 그냥 나무 같은 거 심어 놓고 그냥 구경하는 거,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거, 농축수 임산물 다 말해요. 국내에서 비식용으로 먹지 않는 거, 금붕어 같은 금붕어 드시는 분 있나요? 드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금붕어를 드신다니. 어쨌든 우리는 잘 안 먹고 보통은 잘 안 먹으니까 어쨌든 국내 생산 비식용 먹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이쁘니까 그냥 또는 뭐 실험용 그런 거 하여튼 안 먹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국내 생산 비식용 이런 것들은 다 면세인데 그러면 비식용만 외국에 수입하는 거는 그거는 과세예요. 그거는 부가세네요. 미가공 식료품 먹는 거죠. 먹는 거는 미식용이면은 미가공 식료품 먹는 거는 미가공이면 면세인데 비식용은 국내 생산만 면세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수돗물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마트에서 파는 생수, 병에 들은 생수, 그거는 과세예요. 보통 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탄, 무연탄, 아직 연탄 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아주 시골에 연탄 떼는 데 많이 있어야지. 그런데 무연탄 이런 건 다 면세, 그래서 면세인데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유연탄은 뭐냐면 그 캠핑 같은 데 갈 때 또는 뭐 난로, 옛날 난로에서는 갈탄 또는 그 뭐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세입니다. 가해보니까 싼 거는, 이 중에서 싼 거는 면세고 조금이라도 비싼 거는 과세네. 그런 느낌 가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말이 깁니다. 그냥 생리대예요. 생리대 면세예요. 면세해줘야 되겠죠. 10%라도 싸게 해야 조금이라도 부담 덜하죠. 여객 운송 용역, 이거 대중교통 말하는 거예요.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같은 거 또는 뭐 기차 같은 거, 그런 건데 항공기, 비행기 비싸죠. 과세입니다. 전세버스는 전세 내니까 과세입니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KTX 말해요. KTX 이런 거는 다 과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지하철 이런 건 다 면세예요.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주택과 관련된 거니까 다 면세해 줍니다. 상가는 과세예요. 상가는 장사하는 곳이니까 과세고, 주택, 사람 사는 곳과 주택하고 부수토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엄번입니다. 국민후생 문화, 국민후생 의료와 관련된 거예요. 병원과 관련된 거는 면세해 줘야 되겠죠. 의료보건용역 면세인데 수의사까지 포함해서 면세고, 혈액 당연히 혈액이 고려가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면세로 지정은 돼 있어요. 교육용,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육용역. 학원은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무도학원,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춤 배우는 곳, 요새 춤 배우는 곳 많이 있죠. 방송 댄스, 아이돌 댄스 이런 거 많이 있죠. 다 과세입니다. 운전면허학원도 과세예요. 그 다음에 무허가 학원 등은 과세예요. 일단 원칙은, 학원의 경우에 원칙은 허가받았으면 면세입니다. 학원. 무허가면 이건 과세예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과세되는 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도 학원하고 운전학원은 과세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허가받으면 면세. 하지만 허가받아도 과세되는 게 두 개 있다. 무도학원, 운전학원. 무허가는 무조건 과세다 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도서, 책입니다. 책, 도서, 대여 용역 포함해가지고 책은 다 면세인데, 그리고 신문, 잡지 다 면세인데 딱 하나, 광고는 과세다. 잡지나 신문에 광고 많이 들어가죠. 그 광고 용역은 과세예요. 나머지 책, 신문 이런 거는 다 면세입니다. 광고만은 과세. 예술 창작품 면세인데 골동품은 워낙 비싸니까 골동품은 또 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다 과세되는 게 아니고 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 문화행사 면세, 당연히 문화니까 면세해야 되겠죠. 아마추어 운동 경기 면세입니다. 반대로 프로 운동 경기는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 야구, 프로 경기 보러 가면 거기다 그 입장료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로는 과세, 아마추어는 면세. 아마추어를 뭐 돈 받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프로는 과세라는 거, 아마추어 면세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 다 뭐 면세해 줘야 되겠죠. 이런 면세해 줘야 되겠죠. 띠것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 토지, 금융용역, 토지의 동그라미, 토지 기본적으로 면세예요. 금융보험용역 이런 것 또는 저술가, 작곡가 등 뭐 TV에 나오는 노래, 뭐 작곡, 작사하는 사람들 다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다음 조세 정책적으로 우표는 면세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수집용은 과세라는 거. 수집용 우표는 요즘은 그 편지를 잘 안 보내니까 우표를 쓸 일이 잘 없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너무 옛날인가요?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옛날에 이랬다 막 이런 말 하면 또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심플하고 뭐 하여튼 쿨해요. 어쨌든 옛날에는 우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편지 보내려면 우표 당연히 붙여야 되니까 굉장히 좀 필수품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표는 면세해 주는 건데
수집용 우표는 굉장히 비싼 게 많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비싸기도 하고 또 좀 수집가들이 또 모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인지, 정지, 복권, 공중전화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유가증권 같은 거죠. 다 부가세 과세가 안 됩니다. 일정한 담배는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담배들은 다 부가세 과세가 돼요. 근데 뭐 어떤 엄직한 요건을 적용하면 면세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보통 보는 담배들은 다 부가세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공익 목적이면 뭐 면제해주자 그런 거고요. 이게 밑에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래서 잘 나와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용역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해놓은 게 있어. 어쨌든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 등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포함하는 건데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국가 등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거는 면세다. 그런데 국가 등 또는 공식단체에 국가 등에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예요. 뭔가 좀 다르죠? 공익단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국가 등에 무상입니다. 국가 등이는 무상이 없어요. 국가 등에 공급할 때는 무상이어야만 부가세가 면세예요, 면세. 근데 국가 등이 공급할 때는 무상이든 아니든 면세가 된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 무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공급하면 그냥 면세예요. 근데 국민이 국가에 공급할 때는 무상이어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연디글 리얼까지 기초생필품, 그 다음에 국민후생, 부가생산능력, 그 다음에 뭐 조세정책까지 4개로 분류해서 봤는데요. 역시 막 암기하실 거는 제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암기하실 필요도 있는데 암기보다는 역시 감이 중요합니다. 수돗물, 생수과세, 연탄, 무연탄, 유연탄 과세, 그 다음에 항공기선세버스 이런 거 과세고요. 상가과세, 무도학원, 운전학원은 무조건 과세, 인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과세, 무도 운전, 그 다음에 무허가는 과세, 허가를 받으면 면세, 허가를 안 받으면 과세. 학원의 경우에 허가 받으면 면세, 허가 안 받으면 과세. 그런데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무도 운전면은 무조건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같은 거 광고는 과세,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 다음에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라는 거. 이 정도. 그리고 국가 등인지, 국가 등엔지 구분하시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시험은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 좀 많이 헷갈리십니다. 당구장 표시죠. 294페이지 아래쪽 당구장 표시.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면세. 기본적으로 토지 공급은 돈 받고 파는 거죠. 보통은 돈 받고 파는 면세인다. 하지만 임대는 과세예요. 빌려주는 거, 월세 받고 빌려주는 거, 이거는 과세예요. 단 주택 부수도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면세입니다. 임대는 면세. 건물의 임대 공급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원칙적으로 과세인데 또 주택만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돈 받고 판다. 그럼 면세고 임대는 과세. 하지만 주택과 관련되면 면세다. 건물의 공급, 임대 다 과세입니다. 건물은 돈 받고 팔든 월세로 불려준 다 과세예요. 그런데 역시 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의 공급, 임대는 다 주택과 관련된 면세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면세 포기, 면세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는 거죠. 영세율이 적용된다든지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다음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 포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거죠.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거. 수출과 관련된 거, 외화 획득이다. 그러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등 학술연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 포기 기타 사항 보시면 면세 포기는 언제까지 면세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언제라도 포기 가능하다는 거. 언제라도의 동그라미, 언제라도 포기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를 20일 전까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언제라도 포기 가능하고요.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어요. 신청만 하면 바로 포기가 됩니다. 왜? 면세는 일종의 특혜예요. 특혜이기 때문에 특혜를 포기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라. 특혜 포기하는 거는 그냥 네가 포기하면 되지. 승인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세로 다시 전환하려 이게 중요합니다. 면세를 포기한 후 3년간은 면세사업자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3년이 지나야만 면세사업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할 때는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돼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별표가 3개나 됩니다. 참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험 잘 나와요. 면세와 영세율 비교해서 묻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영세율 적용할 때 하는 거죠.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취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영세율을 완전 면세, 면세를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환급을 못 받아요. 의무,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아요. 거의 모든 일반 과세의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거기다가 뭐 더 할 게 더 있어요. 왜 환급해 주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나라 돈을, 국민이 낸 세금이죠. 나라 돈을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진짜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면세는 부가세법상 의무가 별로 없어요. 매입세금계산서학계표 등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거의 의무가 별로 없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용 대상은 수출, 국외 제공 용역, 선박 외국 항공료, 기타 전부 다 외국에서 외화 획득한다. 뭐 그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면세는 이런 것 좀 생필품, 문화오생, 영상연속 정책 이 4가지 암기하실 필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암기하실 거면 앞에 294페이지 돌아가셔서 큰 표 안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주로 괄호 안에 있었죠. 그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 영세율은 포기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포기할 사람이 없겠죠. 뭐 좋은 거니까 환급해 주는 게 좋은 거니까 포기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면세는 포기가 가능하다. 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포기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2개 비교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취지, 면세 정도, 그리고 의무는 이거 영세율 쪽에 의무가 더 중요해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기 제도가 있다는 거 정도가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적용 대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주로 외화 획득, 면세는 주로 뭐 국민 고생 같은 거다라는 감만 있으면 되는데 감만. 그래서 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 여기서도 감을 강조해 드립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 보죠. 단순 가공되면 어쨌든 가공되긴 하지만 단순 가공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연탄과 모연탄 면세죠. 의료보험료도 면세입니다. 오케이, 좋고요. 광고는 면세 아니죠. 광고는 과세입니다. 시내버스 맞습니다. 면세죠. 금융보험 용역도 맞습니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2번 빼고 5개네요. 5개. 3번.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돗물 기본적으로 면세죠. 생수는 과세지만 수돗물은 면세죠. 가공됐으면 면세 안 해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공은 면세가 아니고 과세고요. 그냥 가공 그러면 과세다. 근데 단순히 그냥 두부 같은 거는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죠. 기본적으로 토지 면세. 토지 공급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죠. 오케이, 좋습니다. 도서신문 면세입니다.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교육용역 인허가 받은 경우에는 면세죠. 인허가 받지 않았으면 과세고 인허가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있죠. 무도학원 또 뭐죠? 운전. 그거는 인허가 받아도 과세. 어쨌든 5개. 3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버스 대중교통이죠. 뭐 교육용역은 기본적으로 교육용역만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면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칙은 면세예요. 다 면세예요. 근데 예외 있었죠. 예외 인허가 받지 않은 것. 그리고 무도 운전면허. 미가공식 용품 면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이면 과세죠.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 면세. 맞네요. 완전 면세. 국제 이중과세 맞네요. 수출사원 지는 맞고 역진성은 면세에 대한 거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수출업자의 자금부담 줄여서 환급해주니까 자금부담 줄이는 거 맞습니다. 2번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전 면세 맞죠? 오케이. 3번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맞고 4번 역진성은 이거는 면세 쪽이었죠. 그래서 4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영역. 앞에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의약품을 조제한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이건 면세 맞습니다. 반면에 그냥 약을 그대로 판다. 약 그대로 판다. 그럼 과세예요. 그래서 약만 그냥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하면 타이레놀을 작은 종이 상자 있는 거 바로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세예요. 부가세 과세인데 조제한다, 막 빻아서 만든다. 그러면 그 조제 영역은 면세라는 겁니다. 면세 맞습니다. 수돗물 면세고요. 연탄, 무연탄 면세죠. 비행기, 비행기는 과세네. 4번입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부가세법세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세율이라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칙 10%, 영세율은 0%. 그렇죠? 1번. 일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10% 적용이 돼요. 10%. 다음에 2번. 간이 과세 사업자가 비과세 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세. 간이 과세 사업자를 할지라도 부가세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0% 그대로 적용이 돼요. 3번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게 보셨죠? 국내 거래긴 합니다만은 영세율이라는 거 0%입니다. 0%. 4번. 일반 과세 사업자의 폐업 시 및 합배된 재화. 폐업 시 및 합배된 재화 본 적 있죠?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말해요.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것도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0%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0%다. 답이 3번이네요. 8번은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이 아닌 것은 딱 보시면 나대지, 임대. 나대지는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임대고 국민주택, 주택이 들어간 면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가공 식료품. 이거는 뭐 국내에든 국외에도 어쨌든 미가공 식료품. 그냥 면세죠. 그 다음에 약사가 제공하는 제조, 의약품 제조, 조제는 면세. 그래서 나대지 토지 임대는 과세가 돼버립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죠. 이렇게 8번 넘어가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없네요. 8번까지만 있네요. 더 풀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가요? 더 풀고 싶으셨나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